자, 이제 급수 중에서도 등비 급수를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급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무한으로 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시그마 내용이, 다 시그마죠, 급수가.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덧셈, 뺄셈, 덧셈, 뺄셈에서 중간을 다 사라지게 하면서 제일 앞에 하나 또는 한두 개, 그다음 제일 뒤에 한두 개, 그런 다음에 이제 극한 취한에 이제 제일 뒤에 것도 나오겠죠. 그런 부분 분수 같은 경우, 덧셈, 뺄셈, 덧셈, 뺄셈. 그러한 어떤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등비 수열의 무한합, 즉 등비 급수가 주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비 급수만 중점적으로 한번 이번 강의에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946번부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 계산 공식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N이요, 나열 4개를 초항 A라고 할게요. 그다음 공비는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런 등비 수열 꼴이라고 했을 때, 즉 AN이요, 나열을 해보면 A,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즉 이 등비 수열의 무한합, 등비 급수죠. 이 계산의 결과는요, 일단은 부분합, 즉 n개라고 가정을 하고 개수를 제한시켜서 계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지금 공비는 일단 1을 선생님이 그냥 좀 더 제외시킬게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 또는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해도 되는데, 공비가 지금 1보다 뒤에 썼습니다. 1보다 공비를. 개수, 그 다음에 첫수, 거기에다가 이게 n개 합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취할 생각인데, 특별하게 여기 부분이다. n이 여기만 들어가 있죠. 이 밑이죠, 밑.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이 값이 0이 되면서요, 그 결과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요거 1 마이너스 0, 여기는 어차피 0이 될 테니까요. 여기는 어차피 1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분자는 a만 이렇게 결과가 얻어진답니다. 라고 해서 이 등비수열 합을 계속 이제 요 작업을 했었습니다. 즉 바로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급수의 등비수열하고 다른 점은 등비수열에서는요, 그 단순한 합이 아니라요, 이 등비수열은 만약에 여기에서 r 값이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인데 공비가 1이라고 하더라도, R이 1이라고 하더라도 A가 되니까 수열 자체는 수렴을 했었죠. 그치만 만약에 급수라고 한다면요, 만약 공비가 1이라고 한다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하면서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계속 이렇게 A가 더해지죠. 따라서 우리가 그때는 A가 무한정으로 더해질 테니까 수렴한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공비 1을 허용을 했어요. 공비 1이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등비 급수는요, 공비가 1일 때는 우리가 제외를 할 겁니다. 그 차이점만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래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초항값이요. 초항값이 지금 등비 급수라고 하는 건 이 뜻은 얘네들을 지금 더하겠다 이 뜻이니까, 더하겠다, 이 급수가 더하겠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이제 공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공비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보면 이렇게 될 텐데, 특별하게 초항값이 0이어도요. 초항값 0이면 공비가 무엇이더라도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수렴할 수 있죠, 그죠? 거기에 하나 추가하셔야 될 게, 즉 공비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결과가. 거기에 추가를 해야 될 게 초항값이 초항 한글로 쓸게요. 초항값이 0이 되는 경우도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등비 수열하고 그냥 다 똑같습니다. 다만 공비에 1이 빠진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946번에 x1-x, x1-x의 제곱, 이러한 수열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수열을 뜻해 보면, 써보면 초항이 x고요. 그 다음 공비가 1-x죠. 공비가 1-x입니다. 이 급수가요, 이제 무한합이죠. 이 급수가 수렴할 때의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수렴하려면 공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고요. 또한 거기에 초항값이 0이 되는 경우도 우리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x값이 1차 부등식이니까 바로 풀게요. 원래는 이제 분리해서 풀어야 되는데 x가 가운데만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0이고요.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하면 x 0 2가 되겠죠. 즉 x값 0 초과 2 미만인데 x값 0도 포함을 시켜야 되죠. 얘하고 얘가 다 합입니다. 합집합이에요. 따라 최종적으로는 x가 0 이상 2 미만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급수 계산하는 것 967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967번에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열이 하나당 낱개로 다 분리했을 때 공비가 얼마인가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에서 여기 곱해줄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죠. 따라서 공비가 이 수열은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추함값이 1이죠.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분명히 수렴 조건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추함값을 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등비수열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2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씩 낮게 별로 봤을 때는 전혀 어떠한 등비수열을 볼 수 없을 테지만 이때 홀수번째 모으고요. 그 다음에 짝수번째를 따로따로 분리해석을 하게 되면 이때는 홀수번째 따로 등비급수, 짝수번째도 등비급수 따로따로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등비수열이 성립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좀 홀수항, 짝수항 분리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분리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76번에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등비수열 A에 대해서 A1 더하기 A4가 지금 4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2 더하기 A5가 지금 126이래요. A2 더하기 A5가. 자, 두 개의 정보를 주게 되면 등비수열의 초함값, 공비값 다 결정할 수 있죠. 연립을 하게 되면. 선생님, 편의상 A1을 그냥 A로 쓸게요. A. 초함값을 A로, 그 다음 공비를 R로 지금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A고요. 얘는 AR의 세제곱이죠. 42. 얘는 AR이고 두 번째는 AR이죠. 다섯 번째는 AR의 4제곱이죠. 이게 126이랍니다. 자, 두 개 연립하게 되면 A가 Y값 나올 거예요. 자, 연립은 얘 인수분해 한번 합시다. A 1 플러스 R의 세제곱. 여기는 AR의 인수분해 되네요. 1 플러스 R의 세제곱. 보통 등비수열의 합은 아예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다거나 아니면 보통 나눗셈에 의해서 연립이 좀 편해져요. 여기가 126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나누게 되면 나누기 연립을 하게 되면 A도 사라지고요. 1 플러스 R 세제곱도 사라지죠. 그래서 R분의 1이 얼마인가요? 3분의 1인가요? 따라서 R 값은요 3이 나오고요. R 값이 3이 나오면요 여기가 28. A 값은 28분의 40이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요. 따라서 결국은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죠. 이 3이 똑같이 밑이 같으니까 얘를 모아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어진 등비수열의 정체를 밝혀낸 겁니다. 따라서 최종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2라고 하는 것은 an의 역수치에서 2배 될 거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4가 되나요? 따라서 이 수열은요, 4를 뽑아내도 좋고요. 아니면 이 자체를 등비수열로 봐도 좋고요.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4 더하기 3의 제곱분의 4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4 이런 꼴이니까요. 공비가 3분의 1이죠.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함값 3분의 4 계산을 통해서 최종 답을 얻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980번. 자, 4분의 2 더하기 3 4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선생님 이제 급수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수는 시그마와 리미트가 섞인 문제인데 합해진 문제인데 여러분들 리미트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시그마를 어려워합니다. 항상 몇 번 강조했다시피 시그마를 어려워하면 우리가 그 수열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다음에 시그마의 표현과 방법, 계산 방법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 규칙적인 수들의 합이니까
일단은 얘를 일반항을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분모는요.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이니까 4의 n제곱. 분자의 앞부분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이니까요. 2의 n제곱. 뒷부분도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이니까 3의 n제곱. 자, 이런 꼴인데 일반항. 이런 것들을 합하시오. 무한이니까 n으로 쓴 겁니다. 개수가 정해지는 k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자, n은 1부터 무한까지. 그럼 이 계산은요, 시그마에서 얘 따로따로 분리할게요.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즉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시그마까지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이제 하로 분리하게 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 그래서 이 계산이 등비수열입니다. 초항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1-2분의 1분의 초항값. 얘도요. 공비가 4분의 3, 초항 4분의 3인 등비수열입니다. 1 공비분의 초항 계산을 통해서 최종 답을 얻어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83번 같은 경우.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다행히도 그냥 3의 n제곱 딱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값이요. 분자가 이렇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해서 이 분자 자체 내에서도 어떠한 규칙적인 수들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이 시그마는요, 개수가 뒤에 점점점이 아니라 개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0에서 n을 무한대 보내긴 하겠지만 아무튼간 이 부분에서는 개수가 유한계예요. 유한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분명히 시그마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선생님이 시그마 없이 바로 결과를 얻어내기로 한 게 자연수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제곱수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세제곱수 그 다음에 등차수열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시그마 없이 바로 쓰라고 했어요. 얘가 바로 등비수열입니다. 초항이 얼마고요? 2고요. 공비고 2죠. 그 다음에 개수가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개수 찾아내셔야 돼요. 자, 개수는 몇 개인가요? n 플러스 1개죠. n 플러스 1개. 따라서 이 부분은요. 시그마 쓰면은 헷갈리니까 시그마 없이 바로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 개수 n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첫수 2죠.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시도해보면 아직 이 시그마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무한대분의 3의 n제곱분의 여기 1이고요. 여기는 분비하게 되면 2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도 이제 얘랑 마찬가지로 시그마까지 분리하게 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2의 n 플러스 2제곱이 4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럼 3의 n제곱분의 2가요. 2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오면서 최종 등비수열 등비급수 두 개를 똑같이 찾아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88번입니다. (988번) 보면 n을 2로 나눈 나머지를 순서대로 a, n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a1은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고요. a2는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니까 0이죠. 그 다음에 a3는요 3을 2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다시 1이죠. a4는 0이죠. 그래서 10, 10, 10, 10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수열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3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an. 자, an을 식으로 표현하기 좀 힘드니까요. 그냥 얘네들 그냥 하나씩 한번 배열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수는요 3의 1제곱분의 a1 1이고요. 두 번째 수는요 3의 2제곱분의 a2 0이고요. 세 번째는 3의 세제곱 다시 1이고요. 3의 4제곱분의 0이고요. 이렇게 가죠. 이런 것들을 무한으로 합할합니다. 자, 이런 뜻이네요. 이때 개별적으로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만은 이때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을 모아보면 얘가 등비수열이죠. 등비급수 1 마이너스 공비가 9분의 1이죠. 9분의 1분의 첫수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도 모아보면 여기서 물론 다 0이지만 어쨌거나 여기서도 등비수열이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등비수열 여기선 0이니까 바로 이제 0 이렇게 해석할게요. 이렇게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를 구분해서 풀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다음에 1001번. 자, 등비수열이라고 있습니다. 등비수열 AL에서 A2가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주기를 N은 1부터 무한까지 AN. 이 결과가 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다음 문제를 풀래. 여기서는 지금 A1 더하기 A99분의 A100 이것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등비수열 AN의 정체를 밝혀내줘야 돼요. 그래서 초함값을 A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비를 R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그 등비수열 AM 자체의 등비급수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공비는 일단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겁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은요, 그냥 AR이고 두 번째는 AR이죠.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AN의 등비급수니까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함값 A죠. 이게 4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럼 두 개 연립하게 되면 A하고 R 나오겠죠? 연립을 하겠습니다. AR은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여기서 A는이라고 할게요. A는 4배의 1 마이너스 R. 자,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4, 1 마이너스 R, R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지금 두 번째 식을 앞에 의식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4, 1 마이너스 R, R은 3이고요. 자, 이거 정리. 4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4R 제곱 이퀄 3이고요. 2차 방정식 우변 넘길게요. 4R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3 이퀄 0이고요. 2, 1, 3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R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R 값이 2분의 3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분명히 수렴 조건 하에 있으려면 얘는 아니죠. 따라서 R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 값은 6이 나오겠습니다. 6. 이렇게. 따라서 드디어 여기서 등비수열 AN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초함값이 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런 등비수열입니다. 따라서 최종 답은 A1은 6이고요. A99분의 A100은 A99값하고 A100 값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약분해도 좋은데 이게 바로 100번째 항과 99번째 항의 비율이죠. 그럼 결국은 공비가 될 거예요. 이게 공비의 뜻일 거죠. 왜냐면 이게 A100이 A 곱하기 R의 99제곱이고요. A99는 A 곱하기 R의 98제곱 이 뜻이잖아요. 따라서 다 약분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R이라는 공비의 뜻을 받게 되고 공비값 공비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요. 그냥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정체를 밝혀낸 것 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1007번.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정보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은 2분의 3이고요. 두 번째 정보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의 제곱이 8분의 9일 때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어쨌거나 두 가지의 정보를 줬으니까 등비수열의 정체를 밝혀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의 세제곱 이것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자, 동일한 구조의 문제예요. 따라서 초함값 여기도요 A라고 두고요. 공비 R이라고 보겠습니다. 공비는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1 사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바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함값 이게 지금 2분의 3이라는 뜻인데요. 자, 얘를 볼게요. 자, 얘를 보면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 해서 제곱한 값, 즉 A의 제곱 R의 2n-2라고 해서 얘는 초함값이 A2고요. N의 값 1제곱이면 초함값이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R 제곱인 그런 등비수열로 나온다는 걸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식보다는 직접 나열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얘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자,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초항을 A 공비가 R을 뒀습니다. AN 자체를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AN을 이렇게 뒀단 말이죠. A,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AN의 제곱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를 다 제곱한 값이니까 A의 제곱, A제곱 R제곱, A의 제곱 R의 제곱, A의 제곱 R 6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AN의 세제곱은요.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R 세제곱, A의 세제곱 R 6제곱, A의 세제곱 R 9제곱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AN의 제곱한 놈 수열은 AN의 제곱 수열은 초함값이 A의 제곱이고 공비가 R제곱인 그런 등비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R제곱분의 초함값 A제곱이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2분의 8분의 9죠. 8분의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산하라고 하는 뜻도요. 이 AN의 세제곱도요. 초함값이
A의 세 공비는 R세제곱이죠. 공비 R세제곱. 그 다음 초합값. 요것을 계산하시오 문제일 겁니다.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제 두 개 연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 1-R분의 A가 2분의 3이고요. 자,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 1-R, 1 플러스 R 분의 A의 제곱, AA 이렇게 되죠. 등비수열에서 주로 많이 했던 어떤 연립의 방법입니다. 이때 1-R분의 A가 여기가 2분의 3이죠. 1-A가 2분의 3. 따라서 밑에 식은요. 1-R분의 A 위식 2분의 3. 밑에 식은 1 플러스 R분의 A. 얘가 2분의 3이니까요. 얘가 4분의 3이 되나요? 4분의 3이. 따라서 결국은 이 두 식을 바로 이제 나눗셈을 하게 되면 1-R분의 1 플러스 R이 2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서 1 플러스 R은 2-2R이 되고요. R 값이 3분의 1이 나오고 R 값이 3분의 1이 나오고요. A 값이 1이 나오면서 최종 등비수열의 정체가 밝혀졌고 이 결과도 얻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합, 즉 등비급수의 정보를 가지고 초함값과 공비를 결정해내는 단순하게 연립의 문제예요. 연립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자, 다음에 1034번 보겠습니다. 1034번.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있습니다. 등비수열 AN의 합등비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R의 n제곱. 얘가 지금 수렴할 때라고 했어요. 수렴할 때.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공비죠. 얘 공비가 R이 초값 R입니다. 즉 공비가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 요 R에 있다는 단서를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요놈 1대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일 때 문제의 뜻 자체가 문제 준 정보가. 그리고 나서 1번 보기 n은 1부터 무한까지 2분의 R 더하기 1의 n제곱. 얘가 수렴하는가 여부를 밝혀내랍니다 라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마찬가지고요. 그럼 얘도요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2분의 R 플러스 1이죠. 이게 공비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는가 요놈 인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R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2분의 R 더하기 1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항상 끼게 되느냐 아니면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가. 만약에 항상 이 2분의 R 더하기 1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항상 끼인다고 한다면 수렴한다고 하겠죠. 얘도. 그렇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끼인다는 보장이 없으면 수렴한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얘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자, 얘 가지고 얘 범위 구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R에다가 2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2분의 R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1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2분의 R 더하기 1은요. 양변에 1도 할 거니까요.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 이렇게 되죠. 즉 2분의 R 플러스 1은요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요것은요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입니다. 그럼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껴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 2분의 R 플러스 1이 2분의 3과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껴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1을 벗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요 2분의 R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껴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 따라서 수렴한다고 우리는 100% 확신을 못합니다. 그죠? 자, 그런 보기를 이제 나머지 보기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4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기는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2분의 R-1의 n제곱 요놈이 수렴하는가 라는 걸 확인합니다. 즉 여기서도요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2분의 R-1의 등비수열이에요. 즉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항상 껴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가지고요 이 2분의 R-1의 정체를 한번 밝혀봐야 될 거예요. 따라서 2분의 R-1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R에다가 얘로 만들어 볼게요. R에다 일단 1을 빼야 되겠죠. 그럼 R-1은요
마이너스 2초가 0미만이죠. 자, 그런 다음 2로 나누면요. 2분의 r-1은 마이너스 1초가 0미만. 이렇게 됩니다. 즉, 2분의 r-1은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그건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밝혀냈습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그 값은 마이너스 1과 이 값이죠. 이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범위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4번의 증비급수는 수렴 조건 하에 항상 100% 들어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수렴한다고 보여질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1, 2, 3, 4, 5번 보기는 다행히도 이 R 값이 이 조건을 가지고 2분의 R 플러스 1이라든지 2분의 R 마이너스 1을 유도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R 값이 분자도 있고 분모도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043번 내용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1043번으로. 1043번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등기수열입니다. A, Rn 이 알파로 수렴한대요. 알파.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R 값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 1 마이너스 공이 R이죠. 그다음 추함도 R이죠. 이것을 알파라고 합니다.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찾아내래요. 즉 얘는 거의 흡사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R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찌저찌저찌해서 1 마이너스 R분의 R 값이 가질 수 있는 요놈의 범위를, 그러니까 요놈의 값이죠. 요놈의 값을 취하시오 문제예요. R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1 마이너스 R분의 R 이게 알파입니다.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찾아내라는 말이에요. 즉 얘의 범위만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R도 여기도 있고요. 분모도 있습니다. R이 최소한 이 R이 분자 분모에 동시에 지금 표현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의 범위를 한 방에 이런 것처럼 바로 찾아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변형을 하겠습니다. 분수식이죠. 이렇게 쓸게요. R 플러스 1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R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분수식에서의 분자 분모 차수가 동차수나 분자가 분모보다 같은 차수거나 높은 차수가 어떻게 보면 가분수 같은 그런 분수죠. 그래서 얘는 대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R을요 마이너스 R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마이너스 1 빼면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R 플러스 1분의 1 얘로 지금 바꿔주면 이렇게 해보면 R이 지금 분모에만 있으니까요. 이것의 범위를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것의 범위로 구하면 됩니다. 자, 유도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R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여야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R의 범위는요. 양변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1, 마이너스 1 부동 방향 바뀌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1을 더할 겁니다. 마이너스 R 더하기 1은요. 0이고요. 2죠. 자, 그것이 이제 역수가 취해져야 되죠.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R 플러스 1 분의 1은요. 2의 역수 2분의 1. 0의 역수 0분의 1 무한대죠. 자, 부동원 방향 바뀝니다. 역수 취하면. 둘 다 양수일 때 또는 둘 다 엄수일 때 역수 취하면 부동원 방향 바뀌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1 추가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1 추가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무한대죠. 그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R 플러스 1 분의 1. 이게 알파입니다. 이게 취할 수 있는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 초각값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수 없겠죠. 1번 보기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 등비 수열의 공비가 이렇게 1차식으로 편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를 유도하기가 편한데 만약 이런 것처럼 아까처럼이죠. 이렇게 됐었나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R 값이 분자 분모에 동시에 있을 때 유도 해각이 불편하니까 대분수꼴로 바꿔놓고 유도하는 이러한 작업을 알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045번을 이제 풀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순환소수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순환소수가 뜬금없이 왜 나오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얘만 넣을게요. 0.123 요것은요. 땡땡 이 순환소수는요. 우리가 분명히 중학교 때는
이것을 분수로 바로 바꾸는 작업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점 두 개는 99라고 쓰고요. 그 다음 점 없는 것은 0. 소수 아래 부분에서. 그럼 분자는요, 다 쓴 다음에 123이죠. 거기에서 이 순환말이 없는 값 1. 1을 빼서 990분의 122로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죠. 이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유도 과정을 우리가 한번 등비 급수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 라고 하는 그냥 형태의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따라서 0.123은요 0.123 23 23 이런 뜻이죠. 얘는요. 자, 그러면 얘는 0.1은요 0.1은 그냥 10분의 1이죠. 일단 분수 바꿀 거야. 0.1 더하기 0. 규칙성이 있는 것, 이 2, 3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게요. 얘는 0.023이니까요. 이 뜻이죠. 0.023. 이 2, 3은요. 그 다음 이 2, 3, 이 뜻은요. 0.00023 이 뜻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2, 3은요. 0.0000023 이 뜻일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 순환 소수를 직접 한번 분리해 본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0.1은 어떤 규칙에 벗어났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10분의 1로 쓰게 되면 분수 쓸 목적이니까 10분의 1로. 그럼 얘는요 1000분의 23입니다. 그럼 얘는요 10만 분의 23입니다. 얘는 1000만 분의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요 어떤 수열로 나오냐면 공비가 100분의 1이고요 초항값이 1000분의 23이 그러한 등비 급수로 표현됩니다. 무한합.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값 1000분의 23 그리고 뭐 10분의 1은 어떤 규칙에서 벗어났으니까 따로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는 10분의 1이고요. 얘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해보겠습니다.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하면 여기는 23이고요. 얘는 1000 빼기 10이니까 990이 나오죠. 따라서 최종 통분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990분의 얘는 99 더하기 23 해서 990분의 122가 나온 결과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그러한 어떤 공식 형태가 드디어 이제 비로소 등비 급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특별한 이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해요. 참고만 해두시고 이 순환말이 포함된 변수식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냥 참고만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등비 급수 특별하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급수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더셈 뺄셈 아이디어 아니면 이 등비급수 아이디어니까 좀 잘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